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내 품위를 높여주는 태도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과 많이 부대끼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원래 사는 게 그런 거다, 뭐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너무 그런 스트레스에 취약해서 회사도 그만두고 친구들하고도 겉돌고 이제 그런 유형도 있어요. 내가 어떤 유형이건 간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를 멈출 수는 없죠. 근데 관계를 대하는 내 태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내 태도를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면요, 훨씬 더 인간관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제 품위를 지켜서 사람들이 나를 더 존중하고 매너를 지키게 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하면요, 내가 나를 잘 관리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간관계 역시 순조롭게 관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서면 관계도 똑바르게 되는 거고요. 내가 성장하면 관계도 성장합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그게 결론이죠. 자, 내 품위를 높여주는 태도 뭘까요? 첫 번째, 선을 지키는 거예요. 선은 언제 지켜야 돼요? 상대가 너무 좋을 때, 그리고 상대한테 화날 때, 둘 다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때를 조심한다고 미리 생각하면 이제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죠. 쉽게 말하면 이제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게 바로 선 지키는 겁니다. 반대로 내 일에 간섭하게 놔둬도 안 되는 거죠. 적절하게 선을 지키고 유지하고, 그래야 이제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가 있죠. 이런 걸 이제 습관적으로 떠올리면 내가 발을 헛디뎌서 뭐 잘못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아직 이제 아무도 결혼을 안 시켰지만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애들이 결혼을 하면 만약에 애들이 결혼을 하면 이걸 전제로 해갖고 막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 방송에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반찬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비밀번호 물어보니까 아들이 안 가르쳐 주더라, 뭐 이런 거. 그럴 때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 저는 항상 어떤 입장인가 하면 반찬을 가져다 주지 말아야지. 이게 제 입장이에요. 결혼해서 독립했는데 반찬을 왜 참견해요, 도대체 부모가. 자녀가 없을 때 자녀의 집에 방문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신뢰예요. 그게 바로 선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라고 해서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대로 뭐 밀고 들어가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 이제 아주 가까운 선후배라고 해서 보고 가방이나 사라 궁상 떨지 말고 팀장씩이나 돼가지고 에코백 들고 다니면 어떻게 하냐, 이런 구박, 선 넘는 거죠. 남이야. 예? 이게 바로 관계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직장 상사랑 굉장히 친해요. 서로 친형제나 다름없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업무 시간에 사적인 부탁을 하거나 이것 좀 회사 규정이 좀 어긋나지만 이거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거나, 내가 생각하기엔 별거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친한데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선을 넘는 거예요. 자, 선을 지키는 거, 나의 품위를 지키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두 번째, 안 좋은 남의 일에 얽히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뭔데 이러면서 막 궁금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길에서 싸움한 사람들 있으면 구경하잖아요, 우리. 싸움 구경이 제일 재미있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품격 있는 사람은 안 좋은 남의 일에 구태여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안 좋은 남의 일에 얽히지 않는 거 첫 번째, 스캔들에 얽히지 마세요. 뭔가 쉬쉬하는 일 있잖아요. 그걸 또 궁금해서 또 막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듣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밀을 모르면 막 소외되는 느낌이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쉬쉬하는 일이 궁금하긴 하지만 그게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좋은 일이면 왜 쉬쉬하겠어요. 뭔가 너만 알고 있어 라든가 이건 비밀인데 이러면서 하는 얘기는요, 가능한 웃으면서 아니 나 복잡한 거 별로야, 난 비밀 가지고 있지 못해, 내일 소문 다 나? 나도 괜찮아? 그러면 얘기해줘. 이렇게 소문 안 나는 안 나면 안 되는 일이라면 나 그냥 모르는 걸로 할래. 그렇게 한두 번 표현을 하면 처음에는 뜨악 하던 사람들도 얘는 원래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미지로 굳어지죠. 결국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겉으로 드러내면 안 되는 일에 끼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무례한 태도에 정중한 태도로 방어하세요. 이게 안 좋은 남의 일에 얽히지 않는 방법이에요.
누군가가 무례하게 하면 똑같이 무례하게 해주는 거, 그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센 척하면서. 근데 이렇게 무례함에 똑같이 같은 강도로 무례하게 하는 거는 에너지가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중하게 거리를 두는 거죠. 결국 이제 자기를 잘 방어하는 방법은 무례하게 하는 사람한테 일단 처음엔, 나중에는 이제 계속 지나치다 싶으면 이제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는 무례한 사람한테 정중하게 대해주는 게 굉장히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선배가 그냥 서가지고 맨날 깐죽깐죽 거리면서 너 오늘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표정이 좋아, 김인사한테 칭찬이라도 받았나 보지? 이렇게 막 비아냥대면서만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선배는 왜 그래요 도대체? 뭐래? 이러면서 막 또 막 버릇없이 막 이렇게 막 흘겨보면서 이렇게 막 지나가거나 이렇게 같이 무례하게 하면 계속 그 선배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해요? 좋게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선배님, 이러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정중하게,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재미없어서 나중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무례한 사람한테 정중하게 하는 걸로 먼저 방어를 해보고, 그게 지속될 경우에 나중에 단호하게 표현한다, 이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품이 있는 사람, 품격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약하고 나약하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던가요? 가만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 없죠. 자,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막 내가 안 그랬어요. 이러든가, 아니면 그럴만 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같은 자기 합리화죠.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변명을 하고 싶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원칙을 떠올리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나 변명이나 회피하는 말 하지 않고 제일 먼저 솔루션을 들이댄다. 이게 이제 나의 일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이게 직장 생활하면서 최고의 자기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고요. 문제도 해결할 가능성이 많고 내 스스로가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신뢰감을 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솔루션부터 떠올려서 제시한다. 이게 직장생활 최강자 되는 방법입니다. 자, 또 약한 모습 보이지 않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감정적으로 남을 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한테 완전히 질책을 당했어요. 그러면 막 울거나, 극단적으로는 뭐 입을 이만큼 내밀고 있거나 오후 내내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있거나, 그게 감정적으로 자기를 표현해서 저는 이렇게 나약한 사람입니다, 이거 광고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리더급이 되면 이제 더 한심해지는 케이스가 있죠. 예를 들어서 부장이 이사한테 막 깨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부장이 나와서 막 씩씩대고 막 그 이사를 욕하고 막 담배 피우고 일도 업무도 다 안 끝났는데 자기 막 밑에 뭐 김 과장, 박 과장 막 데리고 나가서 막 초저녁도 술 마신다고 치자고요. 그런 리더를 믿을만 하겠냐고요. 그걸 자초하는 사람은 품위가 없고 말고를 떠나서 직장생활 오래 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리더일수록 그 부정적인 감정을 겉으로, 특히 후배들이 있는 데서, 자기 조직원들이 있는 데서 드러내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약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를 함께 나눴는데요. 내 품위를 높여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요령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것으로 이제 딱 욕심껏 체득하셔서요. 더욱더 건강한 그런 직장생활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유세민 직장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